뭘 써야 되는지, 왜 도대체 내 블로그에서는 아무도 반응이 없는지, 나는 마케팅을 하는데 왜 결과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게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여왕입니다.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혹은 블로그 글을 썼는데 아무도 내 글에 반응이 없다. 혹은 열심히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지금도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저의 수익 창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하루를 블로그 글쓰기로 시작을 해서 또 마무리를 누군가와 소통하는 장소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블로그라는 공간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내버려두는 아이디만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초보자들을 위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블로그 글을 쓸 때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대체 언제 끝을 내야 될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블로그 글을 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해보셨나요? 블로그 최적화 혹은 블로그 글 노출 막 이런 걸 혹시 검색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께 제목을 어떻게 만들고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사진을 어떻게 넣고 그리고 본문의 그런 핵심 키워드를 몇 번 이상 반복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사실 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사실 블로그 글을 쓰는 게 재미가 없고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 사고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데요. 블로그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블로그를 시작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두 번째는 뭔가 내가 오프라인 상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 상에서 소통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글 쓰는 게 굉장히 낯설지 않았고 익숙해지는 그 시간이 남들보다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왜 블로그에 글을 쓰고자 하는지 그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블로그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블로그에 글을 쓰는 목적은 당장의 어떤 수익 창출, 이윤 창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제 영상 말고요. 그냥 이 영상에서 나가셔서 뭐 블로그 최적화, 무조건 노출되는 방법 이런 것만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건 요즘의 소비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그런 노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글뿐인가, 그러니까 즉 다른 소비자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노출만을 생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화장품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블로그였는데 그 블로그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는 걸 보고 막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막 그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딱 그 내용을 까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너무 사업이 잘 확장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대체 계속 지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지식 정보에만 급급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제가 비즈니스 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 저의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블로그, 저 말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다시 검색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같은 마음,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 제품을 찾는 고객들의 그런 비슷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진 저의 글을 읽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정보를 누군가 얻고 저한테 제품을 구매하고 비즈니스도 저와 함께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제는 정보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블로그에 가서 글을 읽고 그 정보에 너무 감동받아서 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나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일상들을 많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고객이라고 하면 저와 함께 소통하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아니면 1인 창업가로 뭔가 자기의 지식 정보를 컨텐츠화해서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강연가가 되는 그런 대표님들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만났던 그런 일상이라든지 수업하는 내용들, 그리고 컨설팅 했을 때 이분들의 반응, 이분들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마음을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이 코치님은, 이 작가님은, 이분은 정말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컨텐츠를 발견을 하고 그 컨텐츠 발견을 통해서 이 한 명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코칭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대부분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이분한테 가면 이런 루트를 거쳐서 나는 이 정도의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A, B, C의 과정을 거쳐서 D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금액은 이렇습니다.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런 결과적인 부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코칭하면서 힘들었고 좋았고 그랬던 제 감정들 또한 모두 노출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본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일상, 그 일에 대해서의 어떤 나의 생각을 꼭 반드시 블로그에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쓸거리들이 놓여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진짜 잘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노출이라든지 어떤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결국 내가 하는 방식이 최적화보다 더 중요했고 더 옳았구나 라는 어떤 결론이 저한테 딱 내려졌거든요. 제가 제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하나의 브랜드를 검색해보시면 제 스토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좀 많이 삭제가 됐어요. 물론 제가 삭제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지워진 것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식품도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도 판매를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의 어떤 컨텐츠와 어떤 사람을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 분야의 어떤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노출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출이 될까? 저렇게 검색하면 내 글이 나올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저도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해서 1번, 2번, 3번에 뜨는 그 글들과 나의 어떤 글이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내 글은 누가 읽었으면 좋을까, 누가 읽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굉장히 초반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를 할 때 A 상품이 만약에 있으면 이 상품을 사람들이 알고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떴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이 제품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의 글을 띄우는 게 더 좋을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 제품은 둘째 문제였고요. 사람들이 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썼던 글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피부 관리를 잘 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왜 너희들이 집에 있는 그 화장대에 있는 제품을 싹 다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모든 제품들이 내가 취급하는 그 제품들 못지않게 정말 좋은 제품들인지, 막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집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다가 보니까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런 글을 쓰는 이유 자체는 결국 너 나의 제품을 사, 혹은 너 내 수업 들으러 와,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들고 있는 컨텐츠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엄청난 막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지식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전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상품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썼더니 똑같은 상품인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내 고객들은 이렇게 바뀌더라. 근데 다른 제품을 쓴 사람은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던데? 라는 내용들. 그리고 다른데 정말 교육이 많고 다른데 가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10년 동안 세일즈를 하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고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만났고 이런 사람들한테 댓글을 이렇게 남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매출은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올렸을 때 여러분도 혹시 무슨 생각하세요? 나도 저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신상희 코치를 찾아가면, 신상희 작가를 찾아가면 나도 저런 결과를 이룰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라 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나를 알아달라고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컨텐츠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초보라면, 이제 막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본인 비즈니스에 대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먼저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 무엇을 하든 Y는 다 쓰시는 게 좋겠죠?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는지, 왜 지금 너에게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너는 왜 나를 만나야 되는지, 너는 왜 내 블로그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게 좋은지 등등 너무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오늘 밤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Y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 좋습니다. Y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그 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셨다, 글쓰기에 성공하셨다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글을 쓰고 나서 아무도 반응이 없다면 그 반응 없는 그 글을 제가 지금 아래에 이메일 적어드리죠. 이쪽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글을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글을 활용해서 제 영상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전화로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글쓰기 이제 조금 쉽게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더 어려움이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한국 SNS 마케팅 협회에 오셔서 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